고급 레스토랑, 도윤의 승진 축하 자리에 경비복 차림으로 나타난 상만을 본 지혜의 차가운 시선. 아버님, 경비복은 좀 벗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이런 자리에. 지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레스토랑을 얼어붙게 만든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상만은 난처하게 웃으며 자리를 지키려 하지만 며느리의 모욕은 계속된다. 정말 민망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결국 상만이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한다. 자식 앞에서 무릎 꿇는 게 이토록 쓰라린 일이었구나. 75세 노인의 눈에 맺힌 눈물과 절망.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서울 외곽 변두리에 자리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입니다. 20여 년이 넘은 낡은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고 그 사이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평범한 일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단지 입구에는 작은 경비실이 있었고 그곳에서 김상만이라는 75세 노인이 오늘도 어김없이 근무를 시작하고 있었죠. 상만은 매일 새벽 5시 반이면 일어나 몸을 씻고 낡은 경비복을 단정하게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곤 했지만 경비실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에는 언제나 온화한 미소를 지었죠. 주민들에게는 그저 소박하고 성실한 노인 경비원으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상만 아저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출근길 주민 한 분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그럼요. 주민분들이 편안히 지내실 수 있도록 해야죠. 상만의 대답은 언제나 정중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는 아파트에 사는 모든 주민들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고 특히 아이들에게는 각별히 친절했죠. 하지만 그의 눈 깊숙한 곳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아픔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시내 한복판의 고층 빌딩에서는 상만의 아들 김도윤이 바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45살의 도윤은 중견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며 성실한 직장인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단정한 정장 차림에 진중한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어딘가 위축되어 보이는 모습이 있었죠. 도윤 부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동료들의 축하 인사에 도윤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많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하지만 도윤의 표정에는 순수한 기쁨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에 돌아가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벌써부터 걱정되었거든요. 저녁 시간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는 윤지혜가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살의 지혜는 대기업 회장의 딸로 태어나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자란 여성이었죠. 그녀의 옷차림과 말투, 심지어 집안 인테리어에서도 상류층의 품격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여보, 축하해요. 승진 소식 들었어요. 집에 들어선 도윤을 맞이하는 지혜의 목소리에는 기쁨보다는 당연하다는 듯한 어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고마워. 그런데 회사에서 승진 기념으로 가족 모임을 하자고 하는데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지혜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가족 모임이요? 우리 아버지도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지혜가 말하는 우리 아버지는 자신의 친정아버지를 의미했습니다. 시아버지인 상만을 언급할 때는 절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죠. 아, 그럼 아버지도 모시고 가야겠네. 도윤이 자신의 아버지를 언급하자 지혜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불쾌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지혜는 거실 소파에 앉아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만 해도 도윤이 괜찮은 집안 출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아버지가 아파트 경비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는 늘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내 아버지는 대기업 회장인데 시댁은 경비원이라니.
이런 불균형을 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지혜의 내면에서는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시아버지 직업을 말할 때마다 느끼는 그 창피함과 모멸감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져만 갔죠.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도윤과 지혜, 그리고 그들의 12살 아들 김준호였습니다. 아빠, 할아버지는 언제 또 오실 거예요? 준호의 순진한 질문에 도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이 그리 잦지 않았거든요. 할아버지는 일이 바쁘셔서 자주 못 오시는 거야. 할아버지 일이 그렇게 바쁜 일이에요? 아이의 계속되는 질문에 지혜가 차가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는 아파트 경비 일을 하시거든. 밤낮으로 근무하셔야 하니까 자주 못 보는 거예요. 지혜의 말투에는 명백한 냉소와 불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런 아내의 태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날 밤 상만은 경비실에서 홀로 간단한 저녁을 먹으며 아들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지혜가 자신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모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상만은 모든 것을 참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행복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자신이 조금 서러운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상만도 도윤도 심지어 지혜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겉보기에 평온한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도윤의 승진을 축하하는 자리가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열렸습니다. 넓은 홀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테이블들이 놓여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분위기를 한층 고급스럽게 만들고 있었죠. 지혜가 직접 선택한 장소였는데 자신의 체면을 생각해서였습니다. 도윤아, 축하한다. 정말 고생 많았구나. 지혜의 아버지 윤 회장이 먼저 도착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70대 초반의 그는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었죠. 대기업 회장다운 위엄과 품격이 자연스럽게 풍겨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많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도윤이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아버지 상만이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지혜는 시계를 보며 초조해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일부러 상만에게 늦은 시간을 알려줬던 것입니다. 가능하면 시아버지가 오지 않기를 바랐지만 도윤이 워낙 고집을 부려서 어쩔 수 없이 연락은 했죠. 여보, 아버지는 언제 오신다고 하셨어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봐. 근무 때문에 늦으실 수도 있어. 그때 레스토랑 입구로 상만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차려입었지만 여전히 경비복 차림이었죠. 급히 근무지에서 나와서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상만은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걸어왔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화려함에 다소 위축되는 모습이었지만 아들을 축하하러 온 아버지의 마음만큼은 진실했죠. 도윤아, 늦어서 미안하다. 승진 축하한다. 상만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에게 다가갔을 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사람들 사이에서 경비복을 입은 노인의 모습이 유독 눈에 띄었거든요. 지혜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친정아버지와 회사 동료들 앞에서 시아버지가 경비복을 입고 나타난 것입니다. 아, 아버지 오셨네요. 도윤이 반갑게 일어서 인사했지만 지혜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상만이 지혜의 아버지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지만 윤 회장의 표정에는 미묘한 당황스러움이 스쳤습니다. 사위의 아버지가 경비원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경비복 차림으로
나타나니 적잖이 놀란 것이죠. 아, 네. 안녕하세요. 윤 회장의 대답은 어색했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지혜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체면이 구겨지는 것 같았거든요. 아버님, 지혜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상만을 불렀습니다. 경비복은 좀 벗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이런 자리에 레스토랑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상만과 지혜에게 집중됐죠. 상만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미안하다. 급하게 나오느라. 상만이 난처하게 웃으며 자리를 지키려 했지만 지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민망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우리 아버지도 오셨는데. 지혜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마치 일부러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았죠. 지혜야, 그만해.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렸지만 지혜는 이미 분노가 치밀어 올라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하지만 이런 차림으로는 함께 식사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혜의 말에 상만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 앞에서 이런 굴욕을 당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거든요. 아버지, 괜찮습니다. 앉으세요. 도윤이 아버지를 만류했지만 상만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아니다, 도윤아. 며느리 말이 맞다. 상만이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죠. 아버지, 왜 그러세요? 도윤이 깜짝 놀라 아버지를 일으키려 했지만 상만은 이미 무릎을 완전히 꿇은 상태였습니다. 며느리한테 민망한 일 시켜서 미안하다. 이 늙은이가 생각이 짧았구나. 상만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식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이토록 쓰라린 일인지 그때서야 깨달았거든요. 자식 앞에서 무릎 꿇는 게 이토록 쓰라린 일이었구나. 상만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참아왔는데 결국 이런 굴욕을 당하게 된 것이죠. 지혜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시아버지를 제자리에 앉혔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도윤의 표정은 처참했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제발. 도윤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이런 굴욕을 당하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거나 휴대폰을 보는 척했지만 모두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을, 어떤 이는 호기심 가득한 시선을 보냈죠. 상만은 천천히 일어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아, 축하한다. 아버지는 이만 들어가겠다. 아버지. 도윤이 부르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 상만은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에는 말할 수 없는 쓸쓸함이 묻어났죠. 지혜는 다시 자리에 앉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이제 식사하죠. 하지만 도윤은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 아버지가 당한 굴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상만은 경비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아들 앞에서 당한 그 굴욕감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상만은 경비실에서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벌어진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그 순간의 굴욕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참담한 기분을 느낀 적은 없었죠.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을 때 경비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기에 상만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죠. 회장님,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보는 순간 상만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70세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박노식이었습니다. 상만의 과거를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죠. 노식이 어떻게 여기를? 상만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철저히 숨어 살아왔는데 과거를 아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회장님, 이제 더 숨기실 필요 없습니다. 박노식이 경비실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품고 있던 말을 드디어 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죠. 무슨 말인가, 노식아? 상만이 당황스러워하자 박노식은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때의 사건 다 밝혀졌습니다. 회장님을 배신했던 그 사람들의 진실이 모두 드러났어요. 박노식의 말에 상만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20여 년 전 일어났던 그 끔찍한 사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노식아, 그런 얘기는 이제 그만두자. 다 지난 일이야. 상만이 고개를 저었지만 박노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진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때 회장님을 몰락시킨 주범이 누구인지 말이에요. 박노식이 서류를 펼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20여 년 전 일어났던 내부 쿠데타의 자세한 기록들이 담겨 있었죠. 상만은 과거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그룹인 성진그룹의 창업주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시작해 거대한 기업을 일궈냈던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죠. 하지만 20여 년 전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기억하세요? 그때 경영권을 넘겨달라고 압박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박노식의 말에 상만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현재 대형그룹의 윤 회장입니다. 회장님, 며느리의 친정아버지 말이에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상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자신을 배신하고 몰락시킨 장본인의 딸이 며느리가 된 것입니다. 그럴 리가. 설마. 상만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박노식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윤 회장은 회장님이 키워준 제자나 다름없었잖아요. 하지만 그는 회장님의 신뢰를 이용해 내부 정보를 빼돌렸고 다른 이사들을 회유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상만의 기억 속에서 20여 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결국 경영권을 빼앗기게 된 그 악몽 같은 시간들 말이죠. 그때 회장님은 모든 걸 잃으셨지만 그래도 가족만큼은 지키려고 하셨잖아요. 박노식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께서는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시고 상만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몰락과 그로 인한 사회적 지탄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거든요. 당시 도윤은 겨우 20살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는 아드님을 위해 모든 걸 숨기고 경비원으로 사신 거 아니에요? 박노식의 말이 맞았습니다. 상만은 아들이 아버지의 과거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경비원으로 살아온 것이죠. 재산은 잃어도 인간만은 지켜야 했다. 하지만 내 아들마저 잃고 있는 건 아닌가. 상만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오늘 레스토랑에서 벌어진 일을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아팠거든요. 노씨가 그런데 이 모든 걸 왜 지금 와서 말하는 거냐? 상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할 때입니다. 윤 회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산들, 그 증거가 모두 나왔어요. 박노식이 또 다른 서류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회장님 아드님이 겪고 있는 고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박노식은 오늘 있었던 레스토랑 사건도 알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지는 법이었죠.
상만은 서류들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20여 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밝힐 것인가, 아니면 계속 침묵할 것인가. 회장님, 결정하세요. 진실을 밝히고 아드님께 모든 걸 말씀드릴 건가요? 박노식의 간절한 눈빛이 상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만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노식아, 내가 이 모든 걸 숨긴 이유를 알지 않냐? 도윤이가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했던 거야. 하지만 지금 아드님이 행복해 보이세요? 박노식의 날카로운 질문에 상만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레스토랑에서 본 아들의 고통스러운 표정이 떠올랐거든요. 회장님,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아드님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날 밤 상만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고민했거든요. 20여 년 동안 지켜온 침묵을 깨뜨릴 것인가, 아니면 계속 숨길 것인가. 며칠이 지난 후 도윤은 집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벌어진 일 이후로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았거든요. 경비실에 전화를 걸어도 다른 경비원이 받기만 했고 직접 찾아가려 해도 지혜가 극구 만류했죠. 여보, 아직도 그 일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지혜가 거실로 들어오며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함보다는 오히려 만족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죠. 지혜야, 그날 너무 심했어.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도윤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묻어났습니다. 심했다고요? 전 당연한 말한 것뿐이에요. 그런 자리에 경비복을 입고 오시다니. 지혜는 여전히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윤이 왜 그렇게 신경 쓰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때 지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그녀의 친정아버지 윤 회장이었습니다. 네, 아버지. 지혜야, 어제 사람을 시켜 도윤이 아버지에 대해 좀 알아봤는데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윤 회장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혜가 궁금해하자 윤 회장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도윤이 아버지가 과거에 성진그룹 창업주였다고 하더라. 지금은 몰락해서 경비원을 하고 있지만 말이야. 이 말을 듣는 순간 지혜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경비원 시아버지가 과거에 재벌그룹의 창업주였다니 이보다 더 충격적인 소식은 없었거든요. 아버지, 정말이에요? 응, 확실하다. 성진그룹. 한때는 우리 대형그룹과 맞먹는 규모였지. 하지만 내부 분쟁으로 몰락했다고 하더라. 윤 회장의 설명을 들으며 지혜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지혜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은 곧 다른 감정으로 바뀌었죠. 바로 기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경비원 시아버지가 재벌 창업주였다니. 이걸 내 발판으로 삼아야 해. 지혜의 내면에서는 이미 야심찬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과거 재산을 되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곧 자신의 권력과 부의 확장을 의미했거든요. 여보. 지혜가 도윤을 부르는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그래? 아버님, 과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지혜의 갑작스러운 관심에 도윤은 의아해했습니다. 평소 아버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꺼려했던 그녀였거든요. 갑자기 왜? 그냥 가족이니까 더 잘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지혜의 거짓말에 도윤은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아버지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 오히려 기뻤거든요. 며칠 후 지혜는 개인적으로 상만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과거 성진그룹의 규모와 현재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자산들에 대해서 말이죠.
조사 결과는 그녀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여보, 아버님과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해 봐야겠어요. 지혜가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 과거 일들 말이에요. 아버님이 숨기고 계신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도윤은 아내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혜야,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싶지 않아 하시는 걸 굳이. 여보, 이건 우리 가족 전체의 문제예요. 만약 아버님에게 정말 재산이 있다면 그걸 되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혜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이제 속마음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죠. 재산? 무슨 재산? 도윤이 당황하자 지혜는 자신이 알아낸 사실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과거에 성진그룹 창업 주셨다는 거 알고 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우리 아버지께서 알아보신 거예요? 아버님이 왜 그걸 숨기셨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혜는 계속해서 도윤을 압박했습니다. 그 재산들을 되찾아와야 해요. 그게 아버님께도 우리 가족에게도 좋은 일이잖아요. 도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과거에 재벌 창업주였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아내가 갑자기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당황스러웠거든요. 지혜야, 아버지가 그걸 숨기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가 함부로. 여보, 지혜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아버님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도윤은 선뜻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난 아버지 의사를 존중하고 싶어. 의사를 존중한다고요? 지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여보, 현실을 봐요. 아버님은 지금 경비원이에요. 과거에 그 큰 회사 창업 주셨던 분이 말이에요. 이게 정상인가요? 지혜의 말에는 점점 더 강한 압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재산을 되찾으면 우리 준호도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고 아버님도 당당하게 사실 수 있어요. 하지만 도윤은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지혜야, 넌 아버지를 정말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아니면 뭐요? 지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도윤이 처음으로 아내에게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넌 아버지를 남편의 아버지로 보지 않아. 돈줄로만 보는 거야. 이 말에 지혜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화를 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 가족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가족을 위해서? 정말로? 도윤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럼 왜 그날 레스토랑에서 아버지를 그렇게 모욕했어? 그것도 가족을 위해서였나? 지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윤이 이렇게 강하게 나온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밤 부부는 서로 다른 방에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둘 사이의 갈등은 깊어져만 갔죠. 지혜와 도윤의 갈등이 깊어진 지 며칠 후 지혜는 은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자 다른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그녀는 친정아버지 윤 회장과 긴 통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도윤이가 협조하지 않아요. 시아버지 재산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지. 지혜야, 때로는 강수를 둬야 할 때가 있는 법이다. 윤 회장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도윤이 회사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슬쩍 흘려봐라. 그러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야. 지혜는 아버지의 조언을 듣고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을 압박할 완벽한 방법을 찾은 것이죠. 며칠 후 도윤이 다니는 회사에서는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의 아버지가 과거 재벌 창업주였다는 이야기가 직원들 사이에 퍼져나간 것입니다. 야, 김 부장 아버지가 경비원이라면서 과거엔 재벌이었다는 거 들었어?
진짜? 그럼 지금 왜 경비원을 하고 있는 거야? 몰락한 거 아닐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무실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점심시간에 동료들의 시선을 받으며 불편함을 느꼈지만 아직 정확히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죠. 도윤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같은 부서의 김 과장이 도윤을 조용한 곳으로 불렀습니다. 네, 과장님. 내 아버지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는데. 사실이야? 김 과장의 질문에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문 말씀이세요? 성진그룹 창업주였다는 이야기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김 과장이 말을 흐리자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의 과거가 회사에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과장님, 그게... 도윤이 말을 하려던 순간 다른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아, 도윤이구나. 너 아버지 이야기 들었어. 대단하더라. 하지만 그 동료의 표정에는 조롱의 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재벌집 아들이 이런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니. 참 아이러니하네. 박 대리, 그만해요. 김 과장이 말렸지만 박 대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 미안. 그런데 내 아버지 아파트 경비원이라면서 가짜 재벌 아들 놀이 좀 즐겼겠네. 이 말에 도윤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죠. 오후 내내 직장에서는 도윤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을,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시선을, 그리고 어떤 이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도윤 부장님, 승진하신 것도 아버지 덕분인가요? 혹시 숨겨둔 재산이 있는 건 아니죠? 이런 식의 비아냥거림이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도윤은 견딜 수 없었죠.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도윤의 표정은 처참했습니다. 지혜는 그런 남편을 보며 내심 만족스러워했지만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지혜야, 아버지 이야기가 회사에 알려졌어. 도윤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어머, 어떡해? 지혜가 놀란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미 계획된 일이었죠. 모르겠어. 누군가가 퍼뜨린 것 같은데. 도윤은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설마 아내가 그런 일을 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거든요. 여보, 이럴 때일수록 아버님과 진지하게 이야기해 봐야 해요. 이대로 두면 소문만 더 커질 거예요. 지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버님께 과거 일들을 정리하자고 말씀드려요. 재산을 되찾으면 이런 소문들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도윤은 여전히 주저했습니다. 지혜야, 아버지가 원하지 않으시는데.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지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보, 현실을 봐요. 지금 회사에서 어떤 소리 듣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계속 당할 거예요? 다음 날 회사에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소문은 더욱 구체적으로 변하고 있었죠. 김 부장 아버지가 사기꾼이었다는 소문도 있더라. 그러게. 재벌이었다가 갑자기 몰락했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 뭔가 뒤가 구린 거 아닐까? 도윤은 화장실에서 이런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점심시간에는 더욱 직접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도윤아, 내 아버지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안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러게. 경비원이었다가 갑자기 재벌 창업주였다니. 뭔가 석연치 않지 않아? 동료들의 말에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발 그만해 주세요. 아버지는 잘못하신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럼 왜 숨기고 있는 거야? 뭔가 떳떳하지 못한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그날 저녁
도윤은 집에 돌아와 지혜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지혜야, 이제 정말 아버지와 이야기해 봐야겠어. 이대로는 회사에서 버틸 수가 없어. 지혜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남편이 굴복한 것이죠. 여보, 잘 생각했어요. 이럴 때일수록 가족이 힘을 합쳐야 해요. 하지만 도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바로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날 밤 도윤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회사에서 들었던 동료들의 비웃음과 조롱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의 침묵이 날 지켜주려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도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동안 모든 것을 숨기고 살아왔는지를 말이죠.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벌어진 일들로 인해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도윤은 마침내 아버지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죠. 아파트 단지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경비실 앞에 도착했을 때 상만은 야간 근무 중이었습니다. 아들의 모습을 본 상만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동시에 스쳤죠. 도윤아,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냐? 아버지,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진중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상만은 아들의 표정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느꼈죠. 그래, 들어와라. 경비실 안은 좁았지만 아늑했습니다. 상만이 차를 끓여주며 아들을 바라봤죠. 아버지, 성진그룹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상만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결국 이날이 온 것이었죠. 도윤아, 그런 옛날 일은. 아버지, 회사에 소문이 다 퍼졌어요. 동료들이 저를 비웃고 있어요. 이제는 정말 알아야겠어요. 도윤의 간절한 목소리에 상만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여 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을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도윤아, 앉아라. 긴 이야기가 될 것 같구나. 상만이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젊었을 때 말이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성진그룹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야. 상만의 목소리에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아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무역업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졌지. 건설, 화학, 전자, 여러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고 도윤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숨죽여 들었습니다. 평소 알고 있던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바빴다. 하지만 행복했어. 내 어머니와 너를 위해 더 큰 꿈을 키우고 있었으니까. 상만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도윤아, 사람이 너무 믿으면 안 되는구나. 특히 권력과 돈 앞에서는 말이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믿고 키워준 사람들이 등을 돌렸다.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거야. 상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특히 내 며느리 지혜의 아버지, 윤 회장이 주도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지혜 아버지가요? 그래. 윤 회장은 내가 직접 키운 제자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는 내 신뢰를 이용해 회사 내부 정보를 빼돌렸고 다른 이사들을 회유해서 나를 축출했어.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도윤아, 상만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 내 어머니는 내 몰락 때문에 세상을 떠난 게 아니다. 그게 무슨, 내가 어릴 적 지혜의 아버지, 그 사람이 날 몰락시킨 장본인이라는 걸 알았을 때 내 어머니가 받은 충격이 너무 컸다. 상만의 고백에 도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다고요? 그래. 그래서 더 괴로워하셨지. 자신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도 모자라 그 사람의 딸이 며느리가 될 줄이야. 도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혜와 결혼한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명의 장난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아버지, 그럼 왜 결혼을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도윤아, 너는 지혜를 사랑했잖아. 그리고 지혜 본인이 잘못한 건 아니니까. 상만의 마음씨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달랐다. 결혼 후에 내가 경비원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계속 무시했지. 아버지, 도윤아, 내가 이 모든 걸 숨긴 이유를 아냐? 너를 지키려고 했던 거다. 내가 아버지 때문에 고생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 상만의 진심 어린 고백에 도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내가 틀렸나 보구나. 숨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었어.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지혜가 그런 짓을 할 줄은. 도윤이 고개를 숙였을 때 상만은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도윤아, 지혜를 너무 탓하지는 마라. 지혜도 자신이 아버지의 딸이라는 걸 모르고 있을 거야. 하지만 아버지를 그렇게 대하는 건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이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야. 상만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이제 내가 선택해야 한다. 진실을 알았으니 어떻게 할 건지 말이야. 도윤은 분노와 절망 그리고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아버지, 그 재산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일부는 되찾을 수 있을 거다. 하지만 도윤아, 중요한 건 돈이 아니야. 상만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는 거다. 돈을 되찾는다고 해서 잃어버린 시간이나 상처가 치유되는 건 아니거든. 도윤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윤아, 그건 내가 정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복수나 분노로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걸. 그날 밤 도윤은 경비실에서 아버지와 함께 밤을 새웠습니다. 20여 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그리움이 드디어 풀리는 시간이었죠.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아버지와 나눈 대화로 인해 그의 마음속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죠. 진실을 알고 난 후 지혜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와요? 밤새 집에 안 들어오고. 지혜가 평소처럼 무심하게 물었지만 도윤은 대답하지 않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지혜야, 이제 모든 걸 알았어. 도윤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뭘 알았다는 거예요? 지혜가 당황하며 물었지만 이미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배신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회사에 소문을 퍼뜨렸는지 다 알았다고. 이 말을 듣자 지혜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아직도 모르는 척 할 거야? 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 내 아버지가 어떻게 내부 쿠데타를 일으켜서 성진그룹을 빼앗았는지 말이야. 지혜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들통난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뭐요? 그건 과거 일이잖아요. 하지만 지혜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온 것이죠. 과거 일이라고? 내 아버지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게 과거 일이야? 도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넌 뭐야? 회사에 소문 퍼뜨린 것도 모자라서 아버지를 계속 모욕하고
여보, 진정해요. 지혜가 차분한 척하며 말을 가로막으려 했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정하라고? 내가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잊었어? 레스토랑에서 무릎까지 꿇게 만든 거 말이야.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다시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지혜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알았어요, 맞아요. 제가 했어요. 그런데 그게 뭐 어때서요? 지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과거의 재벌이었다면 그 재산을 되찾아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말이에요. 가족을 위해서? 도윤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넌 가족을 생각한 게 아니야. 내 욕심을 위해서였을 뿐이지. 욕심이라고요? 지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전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경비원으로 사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지혜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큰 재산을 포기하고 경비원으로 사는 게 말이 돼요? 우리 아이 미래는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 아이 미래? 도윤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넌 준호에게 어떤 아버지로 기억되고 싶어? 할아버지를 괴롭히는 어머니 때문에 고통받는 아버지로? 이 말에 지혜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여보, 전 잘못한 게 없어요. 현실을 직시하자는 거였다고요. 하지만 도윤은 더 이상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지혜, 넌 처음부터 우리 아버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 그냥 이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만 봤을 뿐이야. 도윤이 거실을 가로지르며 말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아버지를 무릎 꿇게 만든 그 순간 난 내 진짜 모습을 본 거야. 지혜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그때는 정말 창피해서 그랬어요. 그런 자리에 경비복을 입고 오시다니. 창피해서?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넌 정말 모르는구나. 아버지가 얼마나 큰 희생을 하고 사셨는지. 도윤이 지혜 앞에 서서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지키려고 모든 걸 포기하셨어. 복수도 재산도 명예도 다 포기하고 경비원으로 사신 거야. 그래서요? 그게 저한테 무슨 상관이에요? 지혜의 냉정한 대답에 도윤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와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지혜, 도윤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내 아내이기 전에 내 아버지를 짓밟은 집안의 그림자였어. 오늘부로 끝이야. 이 말을 듣자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끝이라니? 뭐가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 결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도윤의 선언에 지혜는 경악했습니다. 여보, 설마 이혼하자는 얘기예요? 그래. 이제 끝이야. 도윤이 짐을 싸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가자 지혜가 뒤따라갔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우리 준호는 어떻게 할 거예요? 준호는 내가 키울 거야. 넌 내가 원하던 대로 내 아버지와 함께 살아. 도윤이 옷을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당신까지 날 버린다는 거예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버리는 게 아니야. 나는 내가 선택한 길을 가는 거야. 아버지와 함께. 도윤이 가방을 들고 방을 나서려 할 때 지혜가 붙잡았습니다. 여보, 다시 생각해봐요. 우리가 힘을 합치면 재산을 되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혜야, 넌 끝까지 모르는구나. 가장 소중한 게 뭔지. 뭐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사람이야. 돈이 아니라 사람 말이야. 도윤이 현관문으로 향했을 때 상만이 나타났습니다. 아들의 전화를 받고 달려온 것이었죠. 아버지. 도윤이 상만을 보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상만은 말없이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지혜는 자신이 완전히 외톨이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시아버님, 제발 도윤이를 말려주세요. 지혜가 울먹이며 매달렸지만 상만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혜야, 이제 각자 갈 길을 가야 할 때인 것 같구나. 그날 도윤은 아버지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지혜의 야망은 무너지고 가족의 균열은 극적으로 드러났죠.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봄을 맞이했고 서울 외곽의 그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죠. 하지만 경비실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상만은 더 이상 경비복을 입지 않았거든요. 시내 한 조용한 사무실에서 상만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희망장학재단이라는 명패가 놓여 있었죠. 지난 1년 동안 상만은 박노식의 도움으로 과거 성진그룹의 일부 자산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지는 않았어요. 할아버지, 오늘도 장학금 신청서가 많이 왔어요. 13살이 된 준호가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부모의 이혼 후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함께 살게 된 준호는 이제 할아버지의 일을 돕는 것을 좋아했죠. 그래, 준호야. 고마워. 상만이 손자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는 부모의 이혼에도 불구하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 아이들이 모두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준호가 신청서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래. 돈이 없어서 공부를 포기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구나. 상만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멋있어요. 준호의 순수한 칭찬에 상만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손자가 자신을 이렇게 존경해 주다니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었거든요. 오후에는 도윤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도윤은 기존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컨설팅 회사를 차렸어요. 규모는 작았지만 정직하고 성실한 일을 하고 있었죠. 아버지,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 가져왔어요. 도윤이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냐? 중소기업들을 위한 경영 컨설팅이에요. 큰 돈은 안 되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들이거든요. 상만은 아들의 말을 들으며 뿌듯해했습니다. 도윤이 돈보다는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하게 된 것이 무엇보다 기뻤거든요. 좋은 생각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네, 아버지. 그런데 오늘 지혜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뭐라고 하더냐? 상만이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지혜에 대한 분노나 원망도 많이 사라진 상태였거든요. 준호를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안하다고도 했어요. 도윤의 말에 상만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윤아, 지혜도 준호의 엄마야. 만날 기회는 줘야 하지 않겠니? 상만의 너그러운 마음에 도윤은 감동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구나. 상만의 말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공원에서 지혜와 준호가 만났습니다. 도윤과 상만도 함께했죠. 1년 만에 본 지혜는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화려했던 옷차림도 소박해졌고 표정도 한결 겸손해져 있었어요. 준호야, 엄마가 많이 보고 싶었어. 지혜가 아들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그리움이 담겨 있었죠. 엄마, 저도 보고 싶었어요. 준호는 여전히 엄마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님, 지혜가 상만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지혜의 사과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혼자 지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거든요. 지혜야,
이제 됐다. 서로 상처 주고받으며 산다고 해서 좋을 게 뭐 있겠니? 상만이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시아버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님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이용하려고만 했어요. 지혜의 고백에 상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이다. 중요한 건 깨닫고 변하는 거지. 네, 시아버님. 이제는 정말 달라졌어요. 제 아버지와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과거 일을 많이 후회하고 계세요. 시아버님께 사과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상만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윤 회장도 이제 나이가 들었겠구나. 과거 일은 이제 정말 접어두자. 그날 오후 가족들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비록 다시 한 집에서 살지는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죠. 아빠, 할아버지, 우리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준호의 순수한 질문에 어른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야, 우리는 이미 가족이야. 함께 살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바로 가족인 거란다. 상만이 손자에게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헤어질 때 도윤이 상만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도윤아, 고맙다. 하지만 우리 서로 지켜주며 사는 거야. 상만의 대답에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돈보다 귀한 게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그래, 도윤아. 그걸 깨달았으면 된 거야. 상만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공원에서 상만과 도윤 부자가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때 무너졌던 가족이 이제는 진정한 이해와 사랑으로 다시 하나가 된 것이죠. 상만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돌아가신 아내에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도윤이가 이제 진짜 어른이 됐어요. 그리고 준호도 훌륭하게 자라고 있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희망과 화해로 가득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가족의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했죠. 오늘 사연 재미있으셨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